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카페인 커피인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책이 출간됐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정말 많이 기다린 거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예약 주문을 홍보하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책을 사전 주문해 주셨고, 교보문고로 주문해 주신 분은 오늘 이렇게 수령을 받을 수 있었고요. 예스24는 아마 월요일 정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커피인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책이 일반적인 책 정도의 크기이지만 이보다 더 작은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꽤 크고 꽤 두껍습니다. SH고 296장이나 돼요. 꽤 많은 분량이죠. 제가 이거를 원고를 천천히 읽어보니까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내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걸 다 읽는데요. 천천히 읽으면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빨리 속독해서 읽으면은 한 3시간 안쪽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일단은 좋은 점은 제가 에세이 형식이지만 제가 서술에서 푼 내용도 있겠지만 대화 형식으로 좀 몰입감 있게 스토리 형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커피의 전문가 입장에서 이 책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대중들의 눈으로 조금 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에피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들을 조금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들이 상황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 있도록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역시 책을 넘기면요, 저자 임승훈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몇 장 더 넘기시면요, 이제 목차 나옵니다. 목차는 크게 파트 1, 2, 3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각 파트 1, 2, 3마다 핵심 메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목차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시면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들 역시 이 책의 추천사. 네, 추천사는 총 5분이 감사하게 또 써주셨는데요. 그래도 대중들이 많이 알만한 분들은 개그맨이자 요식업 업계 대표로 작가로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 중인 고명환 님이 좀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추천글을 보면요, 우리 고명환 대표님이 이겨놓고 싸워라, 창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손자병법의 덕목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카페들이 무턱대고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폐업하고 만다. 이 책에 대해서는 그런 우여곡절 생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이 실전 커피 이야기 카페인 커피인을 추천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김수현 교수님이 또 책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듬자리 이사장이자 수원은행교회 담임 목사님 황유성 목사님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 회사에 있었을 때 이제 대표님으로 계셨던 우리 허선 본부장님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서울대학교 또 학과장으로 현직에 계시는 교수 정주리 교수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책의 프롤로그는 이제 제가 이 책을 들어서기에 앞서 간단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작성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한 잔의 커피를 제공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스타다. 바리스타라는 직업군은 젊은 연령부터 노년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나이대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얘기를 쭈르륵 썼다가요, 제가 커피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의 진로교육을 진행하면서 커피인으로 자라나기 위한 꿈나무 양성을 도왔고, 성인들도 도왔고, 실버 바리스타도 양성했고, 몸에 불편한 친구들도 가르쳤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이 책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트 1 들어가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 이 파트에는요, 제가 어떻게 바리스타라는 직업군의 꿈을 꾸게 됐는지, 사실 첫 꿈은 바리스타가 아니었고요, 다른 꿈을 꾸었었는데요, 다른 첫 꿈을 꾸고 그 일을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무너져도 보고 절망도 느껴보고 괴리감도 느껴보고 현실과 이상의 거리도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좋아하는 일과 과연 잘하는 일이 같을 수 있을까 직업군이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잘하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20대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군대에서 제가 잘하는 일을 찾게 되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마실거리, 먹을거리, 그 외식업 같은 그 시장에서 일하면 잘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커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꿈은 TV 속에서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처음에 첫 꿈은 좀 이색적인 직업이지만 저는 웨딩 플래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로서의 첫 시작은 언제인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군 시절에 제가 보급관님께 믹스커피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보급관님만의 바리스타였던 거죠.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커피에 입문했던 그 시기가 그려집니다. 바로 커피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커피 관련 운영하는 일을 했던 슈퍼바이저 역할을 했던 그때를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혼생활 때였는데 그때 되게 궁핍했어요. 그래서 저의 좀 나약했던 모습들, 어려웠던 환경들, 좀 처참했던 그렇게 어려웠던 저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극복을 했고 과거의 저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완전 탈바꿈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끈기도 없고 뭐만 하면 항상 끝맺음이 없던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쉬지 않고 달려오는 그런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파트 1이 끝나게 됩니다. 이 파트 1에서는 커피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제가 커피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 2로 넘어가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가게를 하기 이전 단계인 계획하는 단계,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이 나와요. 점차 스토리식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 꿈꿔왔던 나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첫 꿈을 꾸었는데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군대에서 잘하는 일을 찾고 커피 회사에 입사하고 커피 관련 일을 하면서 파트 1은 끝나게 되고 그럼 파트 2에 들어서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나의 개인 매장을 차리기 위한 과정들이 펼쳐집니다. 55쪽의 그 여름 노란 푸드 트럭은요 제가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상권을 선택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해당 상권에서 직접 푸드 트럭을 가지고 계절별로 실전 판매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이 상권에 그냥 카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직접 푸드트럭을 통해서 판매를 해보고 고객들의 형태, 고객들이 원하는 것, 매출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로고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개인 카페를 할 건데 어떤 네이밍으로, 어떤 브랜드로, 어떤 간판으로 할 것인지를 커피 회사를 다니면서 적어보고 그려보고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진행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배우자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제안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그 당시 제가 20대 때 이제 중후반 정도 됐었을 때는 아직 젊으니까 젊어서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전세금을 빼서 우리는 처갓집에 들어가고 그 전세금으로 카페를 차리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사실 그때 되게 없는 형편이니까 우리가 자영업은 하고 싶은데 몇 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카페를 차리겠다. 그런 어이없는 발상이 사실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힘들게 일했던 생활들을 정리하고 인생의 이막을 수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이 이제 파트 2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인테리어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했던 예산 부분이 바로 로스터기였는데 자급자족할 수 있는 로스터기면 사실 1kg 정도짜리면은 충분히 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두를 직접 볶아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5kg라는 보다 큰 상업용 로스터기를 구매합니다. 몇천만 원을 들여서요. 사실 추후에 납품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불현듯이 갖고는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큰 거로 로스터기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도 최근 이제 71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포켓몬이 아닌 웨카 로고를 찾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건 하나의 이벤트인데요. 그 당시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되게 유명했는데 제가 속초를 갔었을 때 놀러 갔는데 이 게임이 너무 열광하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켓몬을 찾듯이 웨카 로고를 찾아서 그 웨카 로고를 숨겨진 웨카 로고를 찾으면은 할인 혜택을 주자. 그래서 100원부터 1000원까지 웨카 로고를 만들어서 곳곳에 매장 내부와 외부에 숨겨놓습니다. 근데 고객들의 반응은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간판에도 사다리를 타고 간판에도 붙여놨는데 1000원짜리 쿠폰을 경찰 사람이 이거를 쟁취해서 1000원을 할인을 받기도 했어요. 그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매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 오픈해서 11월 달이면은 카페에서 가장 비수기인데 이때 오픈하고 무인도와 같은 지리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은 동떨어진 외따에 위치한 그 자그마한 카페 오픈은 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커피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강의 위리가 들어와서 강의도 나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카페이지만 교육을 하는 카페. 그리고 이 교육은 매출을 싣고 88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교육을 통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강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제가 가르치는 재능기부 형식의 원데이 클래스에서 점점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이미지 엑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수강생들이 1년, 2년 지나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수강생들 중에 이제 카페를 오픈해야겠다. 그래서 카페 창업 컨설팅반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가르치고 한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한 젊은 20대 남녀 커플이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 당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포르쉐 차를 끌고 온다? 그래서 93쪽에 보면 핑크 포르쉐의 유혹이라는 재미난 제목으로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 사장님 오픈일까지 3주 남았는데 카페 창업 가능하겠죠? 이렇게 시작이 돼요.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카페 창업을 하겠대요. 대단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에피소드로 이제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서 105페이지 넘어가면은 점차적으로 제가 기존에 있는 카페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같은 상권의 바로 옆 건물 또는 건너편 이렇게 알아보다가 확장을 이제 하려는 그런 상황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 105쪽 책의 이제 초중반부터는요 그런 얘기예요. 4년 동안은 이제 기존 자그마한 10평 남짓, 14평 정도 되는 규모의 카페에서 시작을 했고 점차 교육 사업을 하면서 확장해 갔고 이제는 내 가게도 확장을 할까? 아니면 다른 곳에 분점을 낼까? 아니면 지금 있는 건물을 1층하고 2층을 같이 쓸까? 이런 고민 중에 확장을 선택해요. 그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확장 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가르치면서 우여곡절 또 여러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그러는 과정에 좀 위기들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제 브랜드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차쯤 됐었을 때 지나서 상표 등록을 합니다. 상표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저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예전에 저희 가게 건너편 쪽에 있는 육가공 업체 사장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사장님은 예전에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한 6개월 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찾아오면서 다시 오랜만에 서로 안부를 나누다가 되게 124페이지 보면은 우연을 가장한 하늘의 계시라는 제목을 제가 써붙여 봤어요.
이 박사장이라는 분이 이 책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악역을 맡고 있어요. 왜 이 책이 소설가 같은 느낌을 받냐면은 이 박사장과의 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장이 사실 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저의 카페를 악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되게 저를 힘들게 한 요주 인물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담겼지만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제 점점 중반부로 넘어가면서요, 그 박사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저 옆 건물 2층으로 확장 이전을 하니 우리는 카페 브런치 카페로 할 거고 이쪽에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육가공 사무실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예상대로 2층으로 올라가고 이분은 사무실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반부의 내용들이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부터 되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시국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카페를 중점으로 좌측과 우측에 경쟁 상대 편의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카페가 생겨요. 그러면서 곳곳에 카페들이 생기면서 코로나19가 같이 터집니다. 그래서 완전 총체적 난국이 돼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 박사장마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육가공 사무실이 아닌 카페로 오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건널 수 없는 소송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가 제 카페 인생의 가장 힘든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명도 소송은 사실 6개월이라는 간단하게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소송인데 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세한 내막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마다 끝날 때 카페인 커피인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일기를 쓰듯이 그 각 파트의 카테고리별로의 느꼈던 생각들을 작성을 하고 예비 독자 또는 예비 카페 창업 사장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작성을 해서 같이 독자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끝나면은 그런 재미난 요소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이전을 하면서 7년 차부터 9년 차, 지금까지 제가 9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올해 지나면 내년에 이제 10년 차가 되는데 이 상권에서 사실 개인 카페로 9년 가까운 시간을 유지해 왔다라는 건 사실상 정말 대단한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든 우여곡절, 고민들,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올렸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매장을 통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이 책의 곳곳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되게 소년 감성에 되게 어렸던 나의 모습, 그 군 시절에서 나의 모습, 그리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커피를 대했던 나의 모습, 동네 카페 아르바이트 생의 모습, 그러면서 개인 카페 사장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가장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나의 모습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고, 그런 저의 전반적인 인생의 스토리들이, 우여곡절 스토리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처참했던 저의 모습들도 솔직하게 제가 여기 담백하게 담았고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도 여기에 담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카페를 창업하기 이전에 이 책을 보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진심 어린 충고와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카페를 창업해야만 이 책을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미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쪽엔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담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의 면면에 있는 그런 일깨움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처참했던 나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에너지를 얻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만약 이 책에 갖고 있던 그 메시지를 내가 느꼈다면은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할 거예요. 분명히 지금 나의 모습이 되게 나약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되게 좌절하지 않고 이 시간을 극복하면서 충분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분명 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진심 어린 충고와 피드백과 인생의 조언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도 이루어진 모습들이 그려졌고, 다시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고 이 규모에 맞춰서 유지할 수 있게끔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이 이미지학과라는 카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소송도 끝이 나고 다시 또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사실 또 고민은 또 찾아와요. 위기는 또 찾아와요.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위기를 겪고 극복하고, 위기를 겪고 극복하고, 따뜻했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도 다 이 책에 전개식으로 스토리가 탄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나면 벌써 책의 후반부인 207페이지 정도로 넘어가요. 이렇게 책의 두께감이 많이 넘어갔죠. 207페이지는요, 이제 카페인 커피인의 일기라고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매장을 운영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건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런 외식업 업계나 어떠한 내가 창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장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미래를 대비할 사업안이 있는가? 세 번째, 매장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 이 큰 키워드들을 통해서 제가 이루었던, 행했던 일들을 예시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매장을 창업하기 전에 요 3가지의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파트 2가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 파트 3. 이제 파트 1, 2가 지금 파트 3는 완전 다른 느낌.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런 커피인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의 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되게 많이 성장한 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파트 3. 나는 이제 실력으로 인정받는 바리스타 사장이다. 이제 과거의 내 모습은 꿈을 찾아가는 나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저를 통해서 이런 바리스타라는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직군들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끔 꿈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꿈을 찾아 떠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꿈을 키워주는 그런 인생의 멘토로서, 그런 인생의 선배로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육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222페이지에 보시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다 보면은 항상 갖고 싶고 원하는 어떠한 꿈이 있는데, 때로는 이 꿈들이 거의 대부분은 하나의 벽에 막혀서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막혀서 이룰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얻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작았던 꿈들을 조금 더 높게 큰 꿈으로 더 키워본다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벽보다도 더 높은 꿈을 꾼다면은 때로 그 꿈이 보이지 않을까? 그럼 내가 더 큰 꿈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둘씩 이루어가면서 어느 순간 그 꿈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 페이지가요,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 교수를 꿈꾸게 해준 커피 논문이라는 주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시간, 논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논문은 사실 이렇게 제가 2017년도 12월에 냈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로스터리 카페 고객의 인지력이 커피 품질 지각 능력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이 큰 논문에 가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 책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거였어요. 과연 이 카페를 찾아오는 이 고객들은 이 커피 품질 지각 능력, 즉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어느 정도의 지각 능력을 갖고 이걸 마실까? 지각 능력이 좋을까? 그렇게 해서 너무 그럼 궁금했거든요. 일반인들 대중들이 커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일까? 그 평가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제가 하나 부록을 만들었어요. 부록, 이 책의 부록 가장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목차 가장 마지막 그 부록의 가장 끝에 4번 커피 품질 지각 능력 검사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의 가장 끝부분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으나 제가 읽어드리면은 커피 품질 지각 능력 검사표라고 해서요, 제가 논문을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15가지의 문항, 1번부터 5번까지 15가지 문항을 해당되는 1번, 2번, 3, 4, 5번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 점수를 다 합산을 해요. 그 합산을 하면은 친절하게 이 밑에 해석이 있습니다. 65점 이상은 커피 품질에 정말 최고 품질을 갖고 있는 지식이 정말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저와 같이 커피를 가르칠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근데 제가 논문을 썼을 때 총 201명인가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 4, 5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되게 극소수였어요. 그 다음에 고품질, 지각 능력, 중품질, 저품질, 최저품질, 지각 능력, 무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지각 능력 무지라고 24점 이하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지. 우리가 뭐 커피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커피에 대한 지식들이 뭐 많다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재미삼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논문의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커피 품질 지각 능력이 최저품질이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은 커피에 대한 지식들을 그렇게 높게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 검사를 했었을 때 최저품질이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하여튼 이거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3에요. 이제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냐면요, 제가 이제 기존 카페를 운영하는 이제 4년차 정도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다양한 카페 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잠시만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작은 가게에서 카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야. 나도 한번 진짜 하이엔드 머신, 하이엔드 그라인더, 진짜 하나의 머신 하나가 막 3천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제품들을 써보고 싶은데 이게 과연 개인 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로스터기도 몇 천만 원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비싼 막 1억 원짜리 로스터기를 만져본다든지, 정말 3천만 원이 넘는 그 초고가 하이엔드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보면 어떤 맛일까? 너무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갈망과 너무 원하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개인 카페를 하면서 차렸을 때 가장 최고 많은 예산을 했던 게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엄청 큰 예산이지만 하이엔드 머신을 하기에는 조금 예산 편성에서 진행을 못하니까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그냥 바리스타 강사 자리나 좀 찾아볼까 주변에서 하다가 한 자리를 찾았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 그 화성이긴 하지만 봉담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바로 옆 동네였어요. 그렇게 차로 멀지 않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쪽에 모집을 하는데 실버 바리스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면접을 봤죠. 그러니까 1차 합격을 하고 2차는 그 대면 면접인데, 면접을 봤는데 최종 2명이 면접을 봤어요. 한 명이 면접을 먼저 보고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되게 화기애애하는 분위기 속에서 면접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저보다 첫 번째 면접 보신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커피 바리스타를 가르치는데 연세가 조금 많으신 할머니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 젊은 내가 더 뭔가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는 희망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면접 왔는데, 되게 재미있게 면접을 잘 봤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어떤 한 심사위원분이 이렇게 보다가, 임승훈 씨? 임승훈 선생님의 이력은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커피복합문화센터의 매니저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커피복합문화센터.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좀 알고 있었어요. 시 예산에 49억 원이라는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최초로 커피를 테마로 한 복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이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죠. 야, 이거 3억짜리 건물 하나 지는 것도 나에게는 엄청난 스케일이었는데 49억으로 해서 복합 문화센터를 진다? 그런데 그 심사하는 분이 문득 선생님의 이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다가 화기애애하게 잘 봤거든요. 근데 합격자 발표 날 제 이름이 없어.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름이 없지? 나 진짜 잘했는데? 맞다. 설마 커피복합문화센터? 그때 다시 한번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꼭 커피복합문화센터 2, 3주 뒤에 공고가 올라오니까 지원해 오시라고 했지. 근데 2, 3주 뒤에 진짜 그 공고가 뜬 거예요. 저는 다시 지원을 했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49억 원이라는 나라의 큰 돈을 가지고 정말 하이엔드 머신, 그러니까 그냥 돈에 구애받자 그냥 최고급으로 다 세팅을 해야 돼요. 건물 통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카페, 그리고 커피 도서관, 2층은 커피 실습실, 교육장, 3층은 사무실, 그리고 노인들의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기관인 거예요. 와, 그렇게 어마어마한 커피 담당자가 됩니다. 너무 저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기회였죠. 만약 이 기관이 서울에 있었으면 제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서울에 얼마나 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뭐 실력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그래도 수원 일대니까 수원 일대에서는 또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일지도 몰라도 운이 좋게 어쨌든 제가 그 담당자로 일하게 되면서 실버 바리스타들을 교육해보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커피복합문화센터를 1년 프로젝트로 완공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라의 큰 돈은 이런 식으로 구상이 되고 이루어지는구나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면 카페인, 커피인이라고 해서 밑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 삶에 있어 커피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 삶에 있어 커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게요. 296페이지나 되는 수많은 한 줄 한 줄 중에 핵심이에요. 내 삶에 있어 커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 에피소드가 이 후반부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실버 바리스타 교육을 하러 가는 첫날 가르치고 있던 주 강사 선생님을 딱 보게 돼요. 연세가 있으셨고 가까이 가보니 이분은 어떻게 초면이 아닌데? 구면인데? 어디서 봤지? 맞다! 면접 봤던 나보다 이전에 면접 봤던 그분이다. 그때 제가 깨달아요. 이분이 지금까지 이 실버 바리스타를 가르쳤었던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될 일이 있나. 그 수년 동안을 되게 특화돼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구나. 근데 어찌됐든 간 저는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맞닥뜨리게 돼요. 그렇게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가진 되게 연세 있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되게 안색도 창백하고 부어 있으셨고 교육을 했을 때 힘들게 어느 날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몸도 불편하신데 건강은 안 생각하시고 왜 이렇게 교육을 하지? 왜 이렇게 커피를 열정적으로 가르치시지? 좀 쉬는 게 우선이 아닐까? 몸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런 걱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쉬는 시간에 저를 이렇게 갑자기 불러요.
잠시만 오라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연로에서 더 이상 이 커피복합 문화센터를 내가 꾸려가기에는 나는 힘들다. 그래서 매니저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 오게 된 거다. 그러니까 멋있게 꼭 커피복합 문화센터를 완성해달라.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야? 되게 유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진심 어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 달 반 정도 지났나? 갑자기 그 기관에서 이제 그 높으신 직급의 우리 부장님이 거의 퇴근 시간 다 됐을 무렵에 불러요. 그 직원들을. 그리고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문상을 갈 사람, 어저께 그 교육을 했던 그 본부장이라는 그 실버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그 안색이 좋지 않다라고 부어 계시다고 표현했던 그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큰 뭐를 딱 때려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신념을 갖고 있길래 본인이 죽음 앞에서도 누군가에게 커피를 가르치고 있었을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커피는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나에게 있어서 이 커피는 무슨 의미일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커피를 가르치고 이런 카페를 운영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감동적이고 되게 슬픈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복합 문화센터를 완성하는 저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그 커피 복합 문화센터를 어찌됐든가 잘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제 개인 매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제 매장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제 개인 매장을 완성시키는 스토리로 같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기회가 또 찾아오죠. 드디어 대학 교수를 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대학교의 강단에 서서 교수로서의 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끝이 나게 되고요. 마지막 파트 3의 끝나고 나서 또 커피인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누군가의 꿈을 찾아주고 이루게 하는 시간이라는 제목, 즉 261페이지부터 시작한 저의 일기 형식의 핵심 내용들을 다시 담아 놓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거의 이제 끝이 나가는데요. 코이의 성장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코이가 뭐냐면요. 일본 관상용 물고기인데요. 이 코이라는 그 물고기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냥 어항에다가 놓고 제가 시간이 되면 밥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키우면요. 딱 그만해. 처음 크기 그만해. 그런데 얘를 어항보다 조금 큰 뭐 수족관으로 옮겨 놓잖아요. 그럼 얘가 더 자라. 근데 얘를 마냥요. 연못에다 풀어 놓잖아요. 더 크게 자라. 근데 얘를요. 연못이 아닌 바다에 풀어 놓잖아요. 엄청 크게 자라. 근데 이게 뭐냐면요. 생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밥만 먹고 사는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어항을 떠나서 진짜 바다로 나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해서 양식을 쟁취하고 더 커가냐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코이의 성장 법칙이라는 걸 예시로 들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담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태계를 어떻게 크게 할 것인가,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 능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행할 것인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은요, 단순히 커피 이야기, 단순히 카페 창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한 사람이 가장 나약했던 모습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완전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삶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그런 우여곡절 이야기들이 인생의 삶들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저보다 선배였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전해줬을까, 그 메시지를 얻고 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이게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요. 마지막 부록을 넘어서면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그
궁금해하는, 누구나 진짜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을 좀 부르기 형식으로 작성했어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꿈나무들이 많이 저에게 질문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예비 카페 창업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성인들을 가르치면요, 지금 제가 이제 카페 창업을 나중에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카페 창업을 이제 앞두고 있어. 카페 창업 시 유의할 상황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진짜 의외로 이거 되게 많아. 로스팅을 몰라도 카페 창업해도 될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해드렸고요. 카페 창업하는데 바리스타 자격증 필요한가요? 이거 정말 많았어요. 카페 창업하는데 바리스타 자격증 필요할까요? 그 이야기들 답변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가 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거 답변 드렸습니다. 그거 끝나면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이런 요식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페 외식업 또는 창업을 할 때, 그냥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꼭 필수적인 사업계에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팁이에요. 가이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요, 유동인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책을 참고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의 필독 도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전의 유의사항들, 시중에 나온 다양한 책들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들 말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수없는 공사를 해보면서 인테리어 공사 시 이것만큼은 좀 유의해야 된다. 그 핵심적인 키워드 딱 하나, 전기 파트 하나만 조금 좀 다뤄봤어요. 그리고 가장 끝은 커피 품질 지각 능력 검사 표, 재미삼아 요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에 대한 스토리들을 일단은 요약해서 이야기 나누는데도 42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독을 하게 되면은 한 4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영화 한 2편 보는 시간이네요. 짧은 영화는 한 3편 보는 시간이고요. 그런 소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몰입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만약 읽었으면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큰 메시지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삶에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부탁은요, 주변에 많이 코멘트 해주시고, SNS 하신다면은 올려주셔도 좋고요. 만약 이 책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요 앞쪽에 보시면, 책의 앞쪽에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도 있고, 블로그 주소도 있고, 밴드 주소도 있고, 유튜브 주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편으로도 좋으니 연락을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카페인 외카 수원 본점으로 오시면은 예약 전화 하시고요. 그러면은 저와 좀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꽤 두껍습니다. 천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혹시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 마칠게요. 무슨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굿. 다음 주 토요일 날 북토크 합니다. 북토크. 이 매장에서 북토크 하고요. 6시부터 7시 반.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요. 6시부터 7시 반. 아마 많은 사람을 제가 초대하진 못할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내외? 아니면 많으면 15명?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북토크를 하면서 더 자세한 대면 하면서 하면 더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북토크도 참가해 주시면은 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오늘 책이 첫 출간일이니까 막 주변에서 문자도 오고 톡도 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책도 좀 개별적으로 또 발송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40분 넘는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사항 없으신가요? 그럼 종료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볼 수 있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